복장 규정요? 격식을 갖춘 파티 얘기가 아닙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코레일이 열차 승무원들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복장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건데요. 어허.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지침을 좀 보면요. 네. 먼저 여성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립스틱의 경우 연한 핑크색이나 오렌지 계열 색상을 사용할 것. 이렇게 구체적인 색상을 지정을 해뒀습니다. 매니큐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여름 제복을 착용할 때는 반드시 속옷을 착용할 것이라는 규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는 제복을 입을 때 단독으로 입지 말고 그 안에 꼭 한 겹을 더 갖춰 입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동절기 옷에 비해서 여름 옷이 좀 얇은 건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 좀 도톰한 원단으로 비치지 않는 원단으로 제복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황당한 부분인데요. 네. 남성 승무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있어서 예외가 그래요? 아니었습니다. 남성 승무원의 경우에는 손톱 끝의 흰 부분 1.5mm 미만 길이를 대박 유지하는 것. 사건. 이거 거의 뭐 자대고 손톱 관리를 해야 되는 수준이 주머니에 아닌가. 자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머니에 갖고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음 규정이 뭐냐면 네. 주머니 안에 담배나 휴대전화, 열쇠 등을 넣어서 이 사원복의 원형이 변하면 안 박사건. 된대요. 이렇게 주머니에 물품을 넣는 것까지 제한하는 황당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저 규정을 보고도 지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규제가 아닌가 싶은데 코레일에서는 아마 그렇겠죠. 승무원들이 고객이 보기에 좀 단정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던 것처럼 보입니다만 화장하고 단정하고 무슨 상관 있죠? 여기 1.5mm 더 손톱이 남자가 길면 좀 지저분해 보이나요? 훨씬 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어찌 보면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게 이 코레일 입장에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규제를 해도 누가 봐도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규제를 해야지 이렇게 저희가 말하면서 웃음이 나올 정도의 규제를 하는 건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장 규정을 지켜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을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전국에 운행하고 있는 코레일에서는 이런 복장 규정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코레일 승무원들은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갈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연하게 하는 편이고요. 친구들 만날 때는 책도 여러 가지 섞어서 진하게 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개성을 존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깔끔하게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친절하고 그냥 안내만 잘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희가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직업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킬레스 건염이 여기 일하면서 생겨가지고 구두 같은 거를 신어라.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열차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또 그러다 보면 발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게요. 이 코레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쉴 새 없이 앞칸에서 저 끝칸까지 승무원들은 계속해서 이 구석구석을 차량 객실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앉을 틈이 없잖아요. 얼마나 구두 같은 거 신으면 발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코레일이 어떤 규정 관련 지적받은 게 이번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2년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서비스 매뉴얼에 대해서 이거는 업무의 본질과 관련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용모를 규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 코레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동일한 매뉴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거에 이제 개선을 약속했으나 나아진 게 없다.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남성 승무원들한테 이 적용되는 규정도 복장 규정이나 용모 규정도 정말로 혀를 끌끌 찰 정도인데 특히 여성 승무원들에게 보세요. 앞서 뭐 립스틱 색깔, 구두, 또 속옷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고객에 대한 서비스죠. 그 본질이 빠진 것 같은데 사실 립스틱 색깔 규정, 매니큐어 규정이라는 그 속에는
반드시 화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아. 열차는 아니지만 이 외국 항공사들을 보면요. 네. 지금 여성 승무원의 복장 규정에 대해서 좀 완화되는 추세인데 어허.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항공은 이 여성 승무원은 화장을 해야 된다. 이 화장 의무 규정을 없앴고요. 아, 그래요? 또 영국의 버진 아틀랜틱 항공 역시 여성 승무원은 화장 또 치마 입어야 된다. 이 강요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하.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읽지 못하는 코레일의 인식은 또 있다면서요, 양윤선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코레일이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캐릭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캐릭터들이 서비스 담당은 여성 캐릭터로 그리고 팀장과 기관사는 남성 캐릭터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 코레일 홍보 영상 아이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성인지, 성 역할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코레일은 15년 전인 2006년에도 승무원 남녀 분리 채용으로 인해서 인권위에 이 성차별적인 고용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떤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진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요즘은 아이들 교과서에서도 옛날 같은 뭐 엄마는 주방에서 앞치마 들고 일하고 있고 아빠는 퇴근 후 가방 들고 양복 입고 퇴근하고 그런 모습 안 그려요. 성역할 고정관념하는 그런 그림 안 그리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관련해서 코레일은 입장이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이 코레일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전에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남녀 차별적인 고용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없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용 현재 남녀 구분 없이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지금 우리 뭐 여성 뭐 여름 옷에는 속옷을 입어야 되네. 뭐 손톱 길이가 어떠네 이런 것들은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없애겠다, 변화하겠다는 말은 아니네요. 그러네요. 불합리한 부분 없는지 살펴보겠다. 네.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면 또다시 2년 후에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빠르잖아요. 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정말 잘 읽어내서 대처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